35호실의 르누아르를 지나 36호실로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방 전체가 하나의 심장처럼 뛰고 있는 듯한 강렬함, 수천 번의 절규가 캔버스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뜨거움. 이곳은 오르세의 심장, 빈센트 반 고흐의 방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는 단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살아생전 팔린 그림은 단 한 점, 지독한 가난, 정신병, 사회적 고립. 하지만 불꽃처럼 타오르며 2000여 점을 남겼죠. 그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사람은 바로 동생 테오였습니다. 테오는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의 정신 안정제이자 예술 상담가, 경제적 보호자, 그리고 형의 예술을 세상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두 형제가 주고받은 편지는 600통이 넘습니다. 그 속엔 기쁨, 절망, 광기, 희망, 죄책감, 그리고 깊은 형제애가 담겨 있습니다. 테오가 없었다면 빈센트의 예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 그가 남긴 뜨거운 영혼의 조각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고흐는 파리의 삭막함을 견디지 못하고 태양과 색채를 찾아 남프랑스 아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치 새로운 행성에 도착한 사람처럼 설렘을 느꼈습니다. 밤마저도 눈부시게 빛났죠. 그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은 낮보다 더 선명한 색들로 가득하다. 이 작품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은 바로 그 확신의 기록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의 북두칠성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을 자세히 보면 도시의 인공가스 등 불빛이 강물 위에 길게 황금빛 기둥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고흐는 자연의 별빛과 인간이 만든 가스 등 불빛을 한 화면에 담아내며 밤의 풍부한 색채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앞쪽에는 팔짱을 끼고 산책하는 연인이 보입니다. 고흐가 꿈꾸던 평온한 삶의 모습이죠. 고흐의 작품으로 가장 유명한 밤하늘에 소용돌이치는 별을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은 정신병원의 고통 속에서 그려진 것이었고,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아르레 머무는 시절의 고흐의 낭만과 희망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밤풍경 그림입니다. 아르레 방은 고흐가 고갱을 기다리며 꾸린 자신의 집, 노란 집을 그린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방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그는 이 그림을 나의 색채의 시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고흐는 이 방을 3번 그렸습니다. 아르레에서 직접 그린 첫 번째 버전은 강렬하고 생생했지만 지금 오르세에 있는 이 작품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다시 그린 3번째 버전입니다. 그래서인지 첫 번째 그림보다 색채가 조금 더 차분하고 붓터치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묘한 불안감은 남아 있습니다. 책상은 앞뒤 축이 맞지 않고 침대는 기울어져 있고 벽은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 보입니다. 강렬한 빨강과 녹색의 대비는 보기만 해도 초조함을 불러일으키죠. 학자들은 이러한 왜곡된 원근법이 고흐가 앓고 있던 공간지각 이상과 내면의 불안을 반영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테오에게 이 방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실제 그림은 휴식이 아니라 이미 균열이 시작된 그의 정신세계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고갱과의 충돌, 귀를 자르는 사건, 그리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고흐,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거울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립니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이 자화상은 그가 고통스러운 발작이 지나가고 찾아온 짧은 안정기에 자신이 아직 화가로서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린 것입니다. 초록과 파랑이 섞인 눈빛,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위태로운 눈동자, 절망을 버티기 위해 다짐하듯 굳게 담은 입술, 특히 배경을 주목해주세요. 청록색의 굽이치는 곡선들이 보이시나요? 이 아라베스크 무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당시 고흐를 덮치던 환각과 정신적 요동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소용돌이는 코트의 선과 머리카락으로 이어지며 그림 전체를 뜨겁게 호흡하게 만들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릴 때에만 살아있음을 느낀다. 정신이 무너져도 그림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한 남자의 초상입니다. 정신병원에 갇힌 고흐에게 모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평생 성스러운 화가라고 숭배했던 장 프랑수아 밀레의 그림을 모작했죠. 밀레의 원작 낮잠은 흑백 판화입니다. 하지만 고흐의 낮잠은 원작에 없는 뜨겁고 강렬한 색으로 재탄생합니다. 황금빛 건초더미와 불타는 듯 뜨거운 해, 그리고 농부들의 몸을 감싸는 짙은 코발트 블루 그림자. 이 그림에는 두 화가의 결정적인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밀레가 노동자의 신성한 휴식을 그렸다면 고흐는 휴식을 갖지 못하는 자가 갈망하는 휴식을 그렸습니다. 고흐는 평생 평범한 가정, 평온한 삶을 갖고 싶었지만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평화를 그린 것입니다. 1890년 5월 고흐는 정신병원을 나와 파리 근교 오베르시르 우아즈로 이사합니다. 생애 마지막 70일 동안 그는 무려 70여 점의 그림을 그립니다. 하루에 한 점. 광기와 열정이 동시에 불붙은 시기입니다. 이 오베르의 성당은 그중 하나입니다. 하늘은 대낮임에도 짙푸른 코발트색, 마치 폭풍 전야처럼 눌려 있습니다. 성당의 형태는 비틀려 불안하게 흔들리고 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건물보다 훨씬 크고 일그러진 이 모습은 고흐의 내면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당 앞의 길을 보세요. 길은 두 갈래로 갈라져 양쪽으로 흩어집니다. 이 시기에 그가 테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당시 고흐는 극심한 관공포증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닙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그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언 같은 그림입니다. 1890년 7월 27일 고흐는 들판으로 나갔고 가슴에 총상을 입은 채 돌아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지금도 논쟁적이지만 고흐는 죽음을 자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테오의 품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테오에게 속삭인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슬픔은 영원할 것이다. 이듬해 형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테오 역시 시름시름 앓다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형제는 지금 오베르의 작은 언덕묘지에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그들을 합장해 준 것은 테오의 아내 요한나였습니다. 동생의 무덤에는 형이 생전에 좋아하던 아이리스를, 형의 무덤에는 동생이 사랑하던 국화를 비슷한 색으로 가득 심어두었습니다. 고흐가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색채는, 붓질은, 정신의 파열음은 20세기 미술 전체의 기원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의 선은 야수파에게, 그의 감정은 표현주의에게, 그의 생애는 모든 젊은 예술가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그림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세상의 변두리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고흐의 불꽃 같은 영혼을 뒤로하고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또 한 명의 천재, 빛을 수학처럼 분석하고 점으로 계산한 화가 조르주 세라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고흐의 방을 나와 카페와 계단을 지나 복도 끝 38호실 쪽으로 가시면 그의 마지막 걸작 서커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